안녕하세요. 포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8월 23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걸려 넘어진 돌이 바로 황금덩어리란 말이 있듯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래저래 돈복은 타고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라라고에 FBI가 급습을 하고 영장을 강제 집행을 한 이후에 국민들의 호응에 입입어 그가 운영하고 있는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 앱이 약 550% 다운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55%가 아니고 550%입니다. 이것은 그 회사의 주가가 최소한 4-5배가 뛴다는 전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벌었네요, 트통. 다음 소식입니다. 낸시 펠로시 부부가 아주 정부 돈을 야물딱지게 잘도 뜯어먹고 있습니다.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폴 펠로시는 약 170만 불이 남짓한 정부 돈을 떼어먹고 먹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맨 처음 시작하였을 때 페이먼트 프로텍션 플랜이라고 하여 PPP 론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조하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일종의 론이었죠. 종업원에게 지불하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거나 종업원에 지불하는 금액만큼은 탕감을 해주는 것이 요새 관례였습니다. 정치의 영향도 같이 작용을 했겠죠. 이들은 170만 불에서 불과 얼마를 줬는지 아무런 보고도 없이 몽땅 다 떼어먹고 한 푼도 갚지 않고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이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민들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라고 준 PPP론이 결국은 정치권에 썩어 빠진 인간들의 뒷돈 챙기고 주머니를 부풀리는 일에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들은 명목상의 비즈니스 회사들을 걸어놓고 개인 소유의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거의 밝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오딧, 즉 감사가 걸려서 거기에 대하여 전부 돈을 개워놓고 나야 되는데 이들에게 과연 누가 그 서슬 씹으른 감사의 칼을 들이대겠습니까? 하원 의장 남편인데요. 이런 부정부패의 방법으로 연방정부 돈을 해먹는 정치권에 대한 제재 법률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FBI 수석 보좌관이었던 앤드류 맥카시가 오늘 팍스뉴스와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FBI가 정치적인 편향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폭로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딥스테이트 이상의 디플 또는 디피스트 스테이트까지 내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라라고 영장 신청에 대한 진술서를 공개해야 하는데 그 시한은 오는 목요일까지입니다.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목요일까지 추가적인 수정 변론이 없으면 원고의 요청대로 모든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FBI에서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들은 아마도 모든 서류에 검은칠을 해서 내놓을 것인데 얼마만큼 깊이 있게 검은칠을 할 것인가 차이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정체화가 되어 있던 FBI는 지금 내부 깊숙이부터 미국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정부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FBI가 항상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산하의 조직이 아니고 자기들이 정부를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착각하에 FBI에서는 보나마나 요번 목요일까지 내놓아야 될 서류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검은칠을 해서 내놓는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70년이 다 되어가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서류가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부분이 검은칠로 칠해져 있어서 우리들은 실체 내막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수색영장도 그런 패턴으로 갈 것이라고 앤드류 맥카시 전 수석 보좌관이 오늘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스콘신 교육청에서는 오늘 제대로 된 정책 발표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공립학교에서 인종편향적인 발언이나 또는 그 깃발을 개양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특히 BLM이나 또는 우파적인 프라우드보이 깃발조차도 내걸지 못하게 금지하는 조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정치 형태이든지 간에 편향적으로 가면 되지 않는다는 교육 원칙에 입각한 발언 조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알칸소에서 제2의 경관 폭행에 의한 폭동 사건이 일어난지 아닌지 염려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바로 3명의 경관이 1명의 젊은 청년을 깔아뭉개고 체포 구금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BLM의 발단이 되었던 조지 플로이드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알카소 경찰은 프로토콜에 의하여 한 사람은 무릎으로 범인의 목을 누르고 2명은 양팔을 뒤로 제끼고 추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리 쪽을 붙잡고요. 이 폭행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이 범인이 백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흑인을 이렇게 조패고 구금을 하였다고 하면 제2의 BLM 사건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억울하겠습니다. 백인이 주도하여 세웠던 이 나라에서 이제는 백인이 역차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모르죠. 어쩌면 정신 제대로 박힌 백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WLM 즉 White Lives Matter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하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NIAID 국장으로 있는 닥터 파우치가 조 바이든이 은퇴하는 2년 후에 같이 은퇴할 것이라고 조 바이든과 목숨을 다할 듯이 맹세를 하였지만 못 믿을 것이 바로 여자의 마음이 아니고 닥터 파우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느닷없이 8월 22일 자기가 12월 달에 은퇴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여버렸습니다. 자, 그 배경을 살펴보니 이것은 바로 이 겁쟁이 파우치의 작전이기도 합니다. 그가 겁을 먹고 물러난 이유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하원이 다수석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면 닥터 파우치가 고의적으로 수천 명의 미국인을 죽이는 정책을 위반하고 시행하였던 모든 일에 대하여 특검이 지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유가족과 또 지역 정치가들이 공화당에 지금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파우치는 자기가 특검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에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현직에서 물러나면 거기에 대한 죄책을 묻지 않는 미국의 전통을 따라서 그는 NIAID의 국장과 자기가 맡고 있던 여러 정부기관의 의료 책임자로서의 공직을 다 물러난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참 야근 인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안에서 새는 쪽박이 나가서는 새지 않는 쪽박으로 바뀌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화당 전국 총대까지 지낸 리 체니가 경선에서 이번에 패배한 이후에 거꾸로 그에 대한 지지도가 민주당에서는 60%까지 치솟는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리 체니가 공화당 무늬만 갖춘 민주당원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기들 당 소속의 민주당원들조차도 50%를 넘기기가 힘든 실정에 공화당원에 대한 지지도가 6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리 체니가 공화당원으로서 민주당 편향적인 정치 행보를 보여왔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차제의 당적을 민주당으로 옮기면 글쎄요, 지방 소도시에 민주당 위원 한 자리는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푸틴의 멘토인 알렉산더 듀긴의 딸이 폭탄 테러로 사망한 사건을 미리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딸은 29의 젊은 나이에 비명 행사한 것입니다. 아버지 잘못된 덕택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하여 그 가족을 살해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정치 소식을 전해야 될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관된 가족들이 살해당하는 뉴스를 전하기는 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렇다고 푸틴 대통령은 핵가방을 들고 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각 가정에 1인당 2키트씩 코로나 테스트기를 무료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테스트 키트가 포함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디움 에이자이드라고 하는 에이자이드염이 바로 현기증을 유발하고 일종의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CDC가 왜 이렇게 발암물질이 포함되고 현기증을 유발하고 또는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이 독극물이 포함되어 있는 테스트 킷을 각 가정에 발생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저는 2세트를 받아놨지만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하는 일은 특히 공짜라고 하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독극물이 포함되어 있는 테스트 킷을 무서워서 누가 쓰겠습니까? 다 갖다 버려야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